제목으로 나온 이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준 최재형 감사원장, 이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고, 또 정택진 대변인님이 처음으로 사실은 언론에서도 띄우지 않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정말 이렇게 좀 인재를 보시거나 먼저 이렇게 아주 귀한 분을 보시는 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네, 좀 이제 자유우파의 네. 지도자감으로서 어떤 분들이 좋은가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우리 지사님도 계시고 등등 하지만 또 그 외연도 넓히고 또 네. 인재 발굴을 해야 또 이게 다 그 커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수의 파이가. 맞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그 부친 네. 최영섭 그 예비역 해군 대령님 그분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뵀었어요. 뵙고 그러는데 예.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아드님 이렇게 계시고 그래서 그 감사원장 그분이 이제 서울 그때 뭐 네. 법원장 이제 뭐 어디 제가 특허법원인가 어디 뭐 가정법원장 법원장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이가 그 가장 잘한 인사예요. 최재형 그 법원장 그 당시에 네. 그분 법원장님을 감사원장으로 그 임명했다는 거. 네. 이거 문재인이가 수만 가지 다 눈치 써봐도 잘한 게 없는데 이거 하나는 정말 물론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눈치 보고 굽혀서 문재인 심기 모자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네. 잘못 알아봤군요. 네. 진짜 진가를 모르고 오히려 그냥 조용하신 분이니까 자기에게 공격 이렇게 되지 않겠다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점잖고 조용하신 분이니까 하늘이 설마 하늘이 저는 준비해 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우리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감사원장님 또 언급도 이제 한지도 오래됐고 또 이게 원체 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코로나 전국이고 문재인의 이제 실정이 넘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께서도 또 가물가물하고 잠깐 또 잊어버리셨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왜 다시 그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이제 소환을 했냐면은 마침 요번에 그 월성 이 뭡니까 감사원에서 월성 그 1호기 감사 결과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잘못된 거다. 이렇게 흠집을 내는 이런 공작이 최근에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MBC에서 이 정말 정권 바뀌면 당장 폐쇄해야 될 저 언론사도 아니에요. 저 양아치 집단이죠. 저거는 정권 친위 나팔수 부대. 나팔수 정도가 아니고 완전 조작을 하는 집단이잖아요. 윤석열이 총장 그것도 검언 유착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을 함께 엮어서 날리려고 그랬는데 권언 유착이 된 권언 유착이 된 거죠. 예, 맞습니다. MBC 언론. 저 MBC는 옛날에 광우병 파동부터 시작해서 저 민주노총 산하의 주사파들이 장악한 하나의 그 노동당 북한으로 얘기하면 노동당, 한국의 그 주사파 전위 부대예요. 저것들은 기자들도 아니에요. 저거는 아주 정말 그 국민에 대한 그 흉기예요. 대한민국을 그 폭파시키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드는 그 흉기란 말이에요. 저건 당장 저 MBC는 이제 나중에 라이센스 뺏어가지고 없애야 될 이제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문재인이가 이거 이제 그 어차피 이제 수사가 청와대로다가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칼날이. 그래서 이제 한손 사장, 그 다음에 청와대 비서관까지 간 거예요. 청와대 비서관까지 갔다는 건 결국 이제 문재인 코앞까지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문재인이를 조사를 한단 말이야. 자, 이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의 감사 결과를 아예 그냥 깡그리 부정하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감사 결과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로다가 이제 MBC에서 앞장을 섰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그 월성 1호기에서 삼중수소 다시 말해서 이제 방사능 물질이 이제 나왔다. 이래가지고 야 이거 감사원 니네 그 결과가 경제성 조작 이게 문제가 아니고 쉽게 말해서 방사성 물질이 이렇게 새 나오니까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우리가 후쿠시마 뭐 그 저기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봤지만 이러다가 이 방사능 물질이 엄청나게 계속 새어 나와가지고 이건 정말 오염과 그 다음에 주변 그 지역을 다 이 원자력 그 저기 방사능에 중독되게 만든다. 이런 논리로다가 지금 만든 거예요. 근데 자, 이 삼중수소를 제가 뭐 물리학자가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삼중수소라는 거는 이제 그 원자력 발전을 해서 나오는 폐기물 혹은 이게 이제 우주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에 이렇게 보면은 우주에서 방사능 같은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태양 자체가 이게 하나의 발전소예요. 핵융합. 지금 원자력 발전소 핵분열을 해가지고 그 열과 에너지를 이용해서 발전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핵무기, 원자력 폭탄을 만드는 건데 태양은 핵융합이야. 융합을 해가지고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발전소가 그 지구를 이제 덮여주고 있다. 네. 밝혀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 이제 발전소인데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 이제 그 방사능 물질이 삼중수소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늘 삼중수소에 노출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원체 미미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엑스레이 찍었을 때보다도 훨씬 더 적고 자연에서 우리가 방사선 그 노출되더라도 그 양이 원체 작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그 학자분은 그 노출량을 갖고서 뭐 이제 MBC에서 호들갑을 떨고 마치 인체에 큰 영향을 네. 미치고 암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왜곡 보도를 하니까 뭐라고 그 양반이 그랬냐면 등치 큰 어른이 사람의 입을 때리면은 치아가 부러지지만 2살짜리 애가 어른 입을 쳐봐라. 비유가 좋네요. 네. 뭐 치아가 뭐 부러지거나 다칠 염려가 없지 않냐. 네. 그거와 똑같은 거다. 이걸 지금 MBC에서 과장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지금 네. 문바들과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 감사 결과가 이건 틀렸다. 이래가지고 지금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깡그리 좀 부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물타기라는 겁니다. MBC와 180석 의원들이 뭉치면 그것은 가장 문재인 정권의 뼈아픈 곳입니다. 예. 그걸 통해서 문재인 정권이 끝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저들은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요거 좀 미로 좀 틀어주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즘 그 많은 분들이 지금 싸우고 계시네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MBC에서 이렇게 선전선동을 하고 광우병처럼 또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불안해해요. 그리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문바들이 들고 일어났고 게시판에다 지금 계속 글을 쓰고 그 탄력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 뭡니까 지금 그 감사원의 그 감사 그 결과를 이제 지금 자꾸 이제 뒤집으려고 하니까 봐요. 그러니까 한손 사장이 청와대에서 임명이 된 거예요. 이 삼중수소가 유출이 없었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한손 사장이 지금 반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월성 1호기가 또 뭐 하는 데냐면은 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만들 때 이 삼중수소가 굉장히 큰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제가 이제 요거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 친구 중에 그 원자력공학과 교수가 있어요. 지인 중에. 그래서 제가 그 며칠 동안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전문가한테. 그래서 이제 이 월성 1호기가 저걸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력 발전을 하다 보면은 삼중수소가 이제 폐기물로 나와요. 저거를 포집을 해가지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든 그 시스템을 최초로 갖춘 그 발전소가 바로 저 월성 1호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수소가 이제 또 잠깐 또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요즘 현대차 있잖아요. 뭐 테슬라는 전기차, 현대차는 뭐라죠? 수소차 하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수소네요. 자, 문재인이가 수소차에다가 뭐 지금 뭐 원자력 발전 없애면서 청정 에너지 그래가지고 수소 에너지 해라 그래가지고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 수소는 밀고 여기는 그게 그 수소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수소라는 게 공기보다 이 산소보다 무진장 가벼워가지고 이게 잡아둘 수가 없어요. 바람에 그냥 휙 날아가. 근데 이 수소가 우리가 물을 보면은 물이 H2O잖아요. 수소 2개에다가 분자 2개에다가 이제 산소가 붙어가지고 그걸 합치면 이제 물이 되는데 그걸 분해하면은 이제 전기 분해하면은 수소와 이제 산소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 수소 에너지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물을 분해해가지고 수소를 그 채집을 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야. 그래서 아직까지 수소차가 좀 대중화되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그 수소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싼 거야. 그래서 이걸 기술이 계속 발전해야만 사실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지금 현대차에 또 올라타가지고 국민들 또 전혹을 시키는 거예요. 마치 수소 경제가 내일 모레 내일 문 앞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혹을 시키는 건데 자, 이 수소가 그 수소에다 이 삼중수소는 뭐냐면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이 모든 물질에 우리가 이제 이 물질 있잖아요. 이걸 이제 쪼개고 그러면은 가장 이제 이 화학적 성질을 유지하는 가장 최소 단위가 이제 원자예요. 원자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원자 폭탄, 우리 원자력 발전소 있잖아요. 이 원자인데 이 원자가 뭐로 이루어지냐면은 원자는 핵하고 요게 핵이 있으면은 요 핵을 둘러싼 수많은 여러 개의 이제 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도는 거야. 이게
우리 물자의 이 시간에 배우던 느낌이 가장 나네. 작은 게 이제 원자인데 물론 요즘 이제 미립자라 그래가지고 원자부터 더 잘게 쪼개는 기술이 있는데 어떤 물질의 그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인데 원자가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는데 이 핵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이 삼중수소는 뭐냐면은 수소는 양성자 아까 핵하고 전자라 그랬죠. 근데 핵 안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들어있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 중성자 폭탄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잖아요. 이 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인데 중수소가 있어. 왜 우리 그 원자력 발전할 때 중수로 들어봤죠? 네, 중수로. 가압 중수로니 뭐니. 이 중수로가 바로 이 중수소를 이용한 원자력 발전이 중수소야. 중수로가 네. 중수소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중수소는 뭐냐면은 이 양성자에다가 중성자가 2개가 붙은 게 중수소야. 네. 그리고 삼중수소는 뭐냐?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가 3개가 붙은 거야. 아, 그게 삼중수소예요. 예, 그러니까 예.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는 화학적 성질은 다 똑같아. 네.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 중성자가 무게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 삼중수소, 중수소는 굉장히 무거운 거야. 아, 대변인 공부 너무 많이 많이 하셨어요. 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한 30, 40년 전에 네. 기억까지 이제 소환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었는데 네. 삼중수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우주에서 오거나 극히 미소량이 이제 아까 방사능 원자력 발전하고 폐기물로 남는데 극히 미소량이 이제 나와요. 근데 저거를 포집을 하면은 저게 엄청나게 큰 에너지로 쓸 핵융합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융합. 우리가 이제 원자력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 핵분열을 이용해 가지고 원자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또 설명을 드린다. 네. 원자 폭탄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뭐 방사능 그 물질 있잖아요. 뭐 우라늄 235라든지 뭐 238 뭐 우라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원자력 물질 있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통에다 담은 다음에 이거를 이제 때려버려야 돼. 때려야만, 쓴 힘으로 때려야만 이제 이 우라늄 이게 235 이 원자력 물질이 핵분열이 일어나는 거야. 네. 그러면서 거기서 핵분열할 때 어마어마한 열과 에너지가 나와요.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이제 원자력 폭탄인데 이거를 분열을 시키려면은 기폭장치라는 게 있어. 네. 다시 말해서 이걸 세게 때려야 돼. 원자력 폭탄을 실수로 다 비행기에서 떨어뜨려도 안 터져요.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떨어뜨리면 야, 그 떨어지면 그 충격에서 터지지 않겠냐. 큰 힘이 필요하군요. 예. 근데 그렇게 터지는 게 아니야. 그거를 뇌관처럼 이렇게 때려줘야 돼. 때려줘가지고 그 힘에 의해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야. 네. 그 분열을 제어를 안 하면 못하면 그게 원자력 폭탄이 되는 것이고 그거를 제어를 한 거야. 분열을 이만큼 하게 했다가 또 분열을 약하게 했다가 요거를 해주는 게 원자력 발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 폭탄을 만드는 그 기술보다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는 원자력 발전하는 기술이 사실은 더 높은 거지. 예. 분열과 통제를 같이 하니까 그 감속제를 원자력 분열을 무궁히 하는 거를 막아주고 브레이크 밟아줬다 놔줬다 해야 되잖아요. 요거에 쓰는 게 이제 중수소야. 네. 그리고 이제 저걸 융합할 때 쓰는 게 이제 삼중수소인데 등등 해서 저 삼중수소를 포집하려고 만든 시설이 월성 1호기야. 그럼 당연히 저기서 삼중수소가 포집을 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놈들이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삼중수소가 유출이 됐다 이거야. 그 유출도 된 것도 없고 양도 적단 말이야. 이걸 갖고 이제 거짓말 시킨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은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네. 팩트는 알아야 된단 말이야. 저놈들 얘기가 얼마나 거짓인가를 우리가 그 좌파들의 얘기가 그 얼마나 거짓말인가 알려면 이제 팩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적인 얘기는 제가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아예 청와대로 향하는 이 이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아예 그냥 원래 출발이 잘못되면 검찰의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 원천 무효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아예 무효화 시키려고 이제 의도가 그거 아닙니까? 했는데, 이 최재형 원장을 또 원장님을 다시 한번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부정을 하더라도 이거를 진짜 물타기 누가 와서 부인을 하더라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자료가 원체 완벽한 거 한 7,000페이지 정도 되는 게 그래서
선전선동이 안 먹히네요. 선전선동이 먹힐 수가 없을 네, 정도로 다 자료가 저분이 팩트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자, 저분이 이제 법관이니까 네. 쉽게 말해서 검찰이 이제 수사 기록을 해가지고 법관들한테 이제 재판에 회부를 네. 하잖아요. 자, 검사의 눈높이에서 만든 조서가 좋겠어요? 아니면 판사의 눈높이에서 만드는 조서가 설득력 있겠어요? 판사의 눈높이. 당연히 판사의 네. 눈높이에서 만드는 게 설득력 있잖아요. 네, 그 능력을 갖추고 계시네요. 그 능력을 갖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법리와 거기에 저촉되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적용되는 법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붙여서 만드는 이제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분이 네. 원체 깔끔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윤석열이 버티는 버팀목이 된 거예요. 네. 자, 윤석열 총장도 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뭐 비리가 있냐, 처가 뭐 장모 뭐 다 털어봤잖아요. 털어봤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저런 뚝심 같은 거를 뭐 본인이 그걸 보고서 뭐 감동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런 최재형 감사원장님 같은 그 뚝심으로 버티는 분이 계셨기 때문에 네, 야, 힘이 됐을 나도 겁니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맞습니다. 헌법 가치와 법치주의를 준수하는데 내가 내 한 몸을 던져야 되겠다. 이런 맞습니다. 그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요. 네. 또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법원에서도 어떻게 됐어요? 다 뭐- 뒤집어졌죠. 예, 결론. 뭐 문재인의 압박, 압력, 좌파들이 어떤 식으로도 압박을 가하더라도 이게 원체 명명백백하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도 다 윤석열 총장 편을 들어준 거예요. 와. 어? 네. 조미연 판사라든지 뭐 그다음에 누구예요? 이거 갑자기 생각이 네. 무슨 그 어떻든 그 우리 윤석열 총장을 담당했던 재판부 판사들. 행정법원 예. 판사들이 다 이거를 윤석열 총장의 힘을 원칙이니까, 예. 손을 들어준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힘 없이 물러났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주사파 천국이 되고 정권 교체의 희망도 없어지고 네. 헌정 질서는 다 무너져서 지금 이 문재인 독재 정권이 그야말로 진짜 50년, 100년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예. 이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그 그렇군요. 스토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즘 다시 뭐 여론조사라면 윤석열 총장이 뭐 30%를 넘었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차기 대권 주자다 이러지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나오게끔 밑바탕이 와, 되고 뒤에서 받쳐주신 거는 최재형 감사합니다. 여론이 밀어주고 국민적인 관심이 다시 결집하게 된 계기는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이었다. 예, 이거를 한번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아, 이게 왜냐면 언론에서는 네. 최재형 감사원장을 그렇게 띄우지 않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가장 뼈아픈 곳이고 그렇죠. 본인들이 이걸로 파헤치면 네. 저 정권이 끝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지금 선전선동으로 막으려고 하지만 지금 그렇죠. 해주신 말씀이 너무 중요한 예. 게 원리 원칙 그리고 예. 실력. 저기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는 지금 산무시대라고 말하거든요. 네. 무지, 네. 무능, 네. 무책임. 예. 예, 뭐 하나도 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과 네. 반대로 싸우고 있는 예, 지금 예. 이런 분들이 계셔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준다고 해주셨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자, 그럼 이제 지도자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미국의 이제 우리 한번 사례를 보시자고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아이젠하워는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군인이었어요. 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아닙니까?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총지휘해서 그 유럽에서 그 판세를 뒤집어서 이제 독일을 멸망시켰잖아요. 네.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원수가 원체 뛰어나니까 네. 미국은 군인들을 특히 현직 군인들을 대통령 후보로 영입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문민 통제가 확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바로 군인에서 일정 기간 지나야만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온다든지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근데 이분은 현직에서 이제 물러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그런 러브콜을 받은 거예요. 네. 등등 해가지고 그분이 어떻든 간에 이제 1952년에 네. 이제 트루만 대통령 후에 공화당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이제 대통령 후보로 모셔가지고 네.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재선을 했죠, 그분이. 사실 이제 미국도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네. 때 이제 경제공황 이후에 루스벨트 대통령이 네, 루스벨트 대통령. 4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4선. 미국은
재선 그 후에 이제 헌법을 뭐 개정을 해가지고 이제 재선하면 물러나지만 그때는 국가 위기 상황이라 루스벨트 대통령이 무려 4번 당선된 거예요. 근데 임기 4번째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트루만 대통령이 이어받았고 다음에 한번 그 이제 한 번 더 했죠. 그래서 민주당 접근권이 한 5텀에 걸쳐서 한 20년을 했던 거예요. 자, 민주당한테 정권을 20년 동안 뺏겼단 말이야. 공화당 입장에서 볼 때. 근데 공화당에 보니까 제대로 된 후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공화당원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야, 기존에 있던 사람 갖고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이자나와의 이제 그 애칭이 아이크인데 아이크를 모시자.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그 장군을 옹립을 해서 대통령을 만든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이제 감사원장으로서의 이제 직무를 이제 충실히 하고 계시고 하지만 저분이 아마 내년에 지금 임기가 끝나실 거예요. 제가 지금 국가 지도 저분도 우리가 윤석열 총장도 있지만은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은 우리 전 정권하고 전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을 구속했다든지 우파를 몰살시키는데 앞장선 분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저분이 자기를 묵묵히 하시고 국민들한테도 훨씬 더 호감 있고 아버님은 또 6.25 참전 용사고 철저한 반공 투사고 최재형 감사원장은 또 PK 출신이에요. 난데는 태어나신 곳은 또 진해예요. 그리고 또 우리 부친께서는 아마 충청도 아니면 뭐 경기도 강원도 이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등등 해서 지역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우리가 이제 떠나갔던 우리 뭐 지금 영남에 지금 많이 현 정권에 실망해서 전통적인 영남의 지지층들이 많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 표의 확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번 MBC에서 이번에 또 거짓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뭐 물타기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물타기죠. 그렇죠. 중수소가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어차피 그 월성 1호기는 폐쇄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거는 그냥 놔뒀으면 방사능이 유출돼가지고 난리 났을 거야. 후쿠시마 사태처럼 됐을 거야. 하고 이제 얘네들이 선전선동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원체 꼼꼼하게 잘 했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말도 이것도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한번 다시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하고 저분 나중에 이제 감사원장 그만두시면은 우파의 희망이다. 이런 걸 제가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많은 분들이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진짜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지금 영끌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MBC는 물타기 본부입니다. 그 물타기 본부입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덮여질 일입니까? 정말 이제 MBC 또 JTBC에서 지금 백신 관련해서 또 뭘 음모론을 만들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MBC와 JTBC에서 뭘 보도하면요. 일단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타기만 하지 마시고. 아니 요거 보니까 밑에 제목에 박영선 해가지고 김문선 변절자 그건 빼세요. 지금 누가 지금 자꾸 댓글에 왜 김 지사님이 변절자입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박영선이가 자기가 클리하고 김문수 지사님을 소환을 해가지고 김 지사님이 이제 좌파 저쪽에 제하에서 계셨다가 YS 대통령한테 이제 인재 영입해서 저분이 이제 영입이 됐는데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분이 김문수 지사님이었다 하면서 이제 자기를 띄우려고 이제 김 지사님을 이제 소환한 거예요. 이용한 거예요. 김문수 지사님은 그 유명세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박영선은 패다. 시청자의 입장으로 그렇게 서울시민의 입장으로 그렇게 보고요. 우리 구독자님이 또 후원을 해주셨어요. 김정자님. 제 이제 눈이, 제 40인데 어떡하죠? 41세인데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 큰일 났네, 김정자님. 제가 안경을 좀 어떻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 그걸 하고 넘어가면 진짜 혼돈의 시대의 리더입니다. 맞아요. 이 루스벨트, 그리고 히틀러가 있었기 때문에 처칠이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요즘에 이제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왜 대한민국에 문재인을 허락하셨습니까? 근데 반드시 이 문재인이 더 이 추악하고 정말 어둡고 하기 때문에 그 희망, 그 앞으로의 빛은 또 더 강한, 그리고 어떤 것과 어둠의 칼에 섞여 있지 않던 분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2021년에 국민의 여망인데요. 그런 면에서 최재형 감사원장님
처음으로 얘기해 주셨었고 그 이후에 저도 많은 분들 만나면서 최재형 감사원장님 얘기를 하면 신기한 게 단 한 명도 싫어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한 점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다수는 뭐 윤석열이다 또 누구다 이렇게 지지자와 지지 아닌 사람이 아주 극렬하게 나뉘거든요. 네, 네. 근데 최재형 감사원장님은 그만큼 옳은 일을 계속 해오셨고 네. 지금도 아무리 저렇게 물타기를 하고 저들이 죽이려고 해도 실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탄탄히 준비가 네.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분이 이제 2018년 1월에 감사원장에 임명되셨기 때문에 네. 4년 임기가 4년이니까 2022년 1월이면은 네. 아마 임기를 마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년 1월이죠, 그게. 네. 그렇죠? 올해가 이제 이고 내년에 그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는 뭐 조금 약간 뭐 좀 촉박한 건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이 정치판이라는 게 또 어떻게 합니까? 어렵니다. 윤석열 총장이 낙마하고 네. 대안이 없을 때 네. 우리 그 우린 보수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유파 항상. 국민들이 네. 저분을 지도자로 모셔서 영입을 네. 하면 돼요. 충분히. 나라를 구하시라고. 네. 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네. 제가 말씀을 아유, 드립니다. 예. 이렇게 여망을 보내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심정적으로 힘들게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최재형 감사원장님에게도 정말 또 위로와 또 더 용기 나는 네. 국민의 이게 진짜 국민의 힘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라고 이름 간판 네. 걸어놓으면 국민의 힘이 오는 게 아니라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이 진짜 국민의 힘이 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두 번째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얼마나 난리를 쳤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가짜 못 가게 하려고 해외 출국 그렇게까지 했었는데 이거 기획된 작품으로 보이는데요. 예. 차관 구속도 결국은 이제 문재인 작품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 좀 전해주세요. 예, 참 이 김학의 네. 전 법무차관은 참 인간적으로 할 때 정말 마음이 짠해요. 네. 이분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사실 10년 전 굉장히 네.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아주 희생타가 된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이제 이제 사실 이제 그 알려진 바로는 아마 김학의 그 법무차관의 네. 그 부친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마 그 검찰이라든지 무슨 정부 부처에 계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마 그때도 이제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위직에 계셨다. 뭐 이제 네. 그런 그 뉴스가 옛날에 그런 그 보도가 있었거든요. 자, 이분은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그냥 온갖 망신을 당해가지고 네. 임명되고서 며칠 있다가 옷 벗은 분이에요. 그런 정도 짧은 예. 거군요. 이게 뭐냐면은 네. 그 윤중천이라고 네. 건설업자인데 맞습니다. 윤중천이가 이제 자기 뭐 별장 같은 거를 네. 이제 마련해가지고 그 윤중천이가 이제 뭐 접대를 했다 이거예요. 잘 고위공직자들. 보이려고, 예. 예. 그래서 뭐 거기서 이권에 뭐 네. 이제 그 접대하면서 이제 이권에 네. 개입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에 있어서 네.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 김학의 차관은 사실 이분이 뭐 어떤 죄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도 굉장히 여러 번 조사를 받았었어요. 네. 조사받았다 다 무혐의라고 다 죄가 없음. 그리고 그나마 그 죄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난 거야. 네.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이 아마 한 세 네. 차례 정도 제가 기억이 네. 정확하다면 3번 정도 네. 조사를 이제 수사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분 변호사 개업도 못하고 네. 그리고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시집갈 그 나이에 있던 딸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추문에 휩쓸려 가지고 그래서 너무 딸이 뭐 고통스럽군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근데 제가 그 자료 찾아 팩트체크가 아직 예 그거는 이제 팩트를 예. 한번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옛날에 그런 뉴스가 잠깐 떴던 걸 제가 봤었어요. 그래서 또 네. 자료는 찾아봤는데 없는데 네. 이분이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을 수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문재인이가 꼭 외국 출장 나가면은 나가기 전에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고 뭐 조국 사태가 터진다든지 각종 스캔들이 나면은 그걸 뒤집기 위해서 과거의 사건들을 끄집어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월호 사건 다시 조사해라. 네. 이래가지고 그거 하다가 털 털고 털라도 아무 죄가 없는데 출장 가면서 그거 뭐 다시 조사해봐. 그러니까 어떻든 검찰에서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하라니까 검찰에서 수사 나오면은 네. 뭐든 간에 칼을 뽑았으면은 검찰의 속성상 뭐라도 잘라야 돼요. 자를 사람 찾는 거죠. 세월호 얼마나 많은 거를 털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로다가 수많은 사람 구속시키고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하다가 우리 기억나겠지만은 네. 이재수 장군이 자살. 모든 죄는 내가 안고 간다. 내 부하들 그분이 희생하셨죠. 진짜. 건들지 말고 부하들 아무 죄가 없다. 난 잘못한 게 없지만
만약에 잘못을 묻거든 나한테 묻고 이 모든 건 내가 안고 간다. 60평생 잘 살았습니다. 그러고서 극단적인 네. 선택을 했잖아요. 얼마나 정권에서 끝까지 할지도 그분은 아니까요. 박지만 씨,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씨하고 중앙고등학교 육사 네. 동기 동창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아주 그 타깃이 돼가지고 아주 정말 참군인이에요. 그분은 단지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과 친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어려서부터 누나 동생, 누나로 부를 수 있는 네. 이런 친밀한 관계였다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 되는 죄목 그 수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네.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세월호 사건 나가지고 가면은 이제 현장에서 뭐 배 건져가지고 네. 혹은 뭐 유족들 있으면은 이제 거기 가면 경찰에서도 파견되고 검찰에서도 파견되고 뭐 전남도에서도 파견되고 군, 시, 뭐 해서 각 정부 부처에서 다 파견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보안사도 파견되고 국정원 직원도 파견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찰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그들의 민원이 뭐고 그들의 힘든 게 애환이 뭐고 이런 거를 들어가지고 정보 보고를 해서 또 대통령한테 건의도 해요. 이제 그런 거를 하는데 문재인은 그거를 사찰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로다가 엮어가지고 하여튼 이 정권이 그런 거예요. 정부가 아주 뒤집어 네. 엎는데 사찰, 국정원 뭐 써먹는 그래가지고 비슷하죠. 예. 그거를 사찰로다 엮으니까 이분이 아니 그게 무슨 사찰이냐. 그 전에 이미 수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분을 털어가지고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이재수 장군님의 아들이 삼성을 다녔던 거예요. 삼성 아들이 다니는 삼성을 또 뒤진 거야. 검찰에서.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 삼성이 이재용 그 부회장이 말도 안 되는 거로다가 지금 감옥도 갔다 오고 시달리고 있는 와중에 자기 아들 건으로 해서 삼성에 또 피해를 줄까봐 등등해서 이분이 나 하나만 사라지면은 되지. 내가 타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